안녕하세요. 저는 본격 영어학습 토크쇼 번역가의 틀을 깨는 영어학습 비법 번틀비의 주인장 번역가 김성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바로 앞 시간에 학습했던 예문들을 가지고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볼 텐데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목소리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틀비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영어를 학습한 사람은 남이 만든 문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문장을 만들어 모국어인 한국어처럼 자신의 언어로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문장 만들기 연습이 학습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번틀비 방송을 통해 진짜 영어를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번틀비를 통해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과 방식으로 수업이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출처는 번틀비입니다. 그럼 오늘도 신나게 달려볼까요? He is a doctor. She is beautiful. She is a beautiful girl. 이번 예문들은 주어, 동사, 보어 순인데요. 예문에서 밑줄이 쳐진 부분이 바로 보어입니다. 보어로 명사가 왔을 경우 비동사는 무엇무엇이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형용사가 왔을 때는 무엇무엇하다는 뜻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단수인 사람이 주어로 왔을 경우 비동사와 명사 보어 및 형용사 보어를 활용하여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동사는 주어가 단수이면 is, 복수이면 are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주어가 단수일 경우 1인칭 I가 오면 am, 2인칭 You가 오면 are를 사용합니다. 다행스럽게도 I와 You 외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기 때문에 익히기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표에서 주어를 보시면 모두 단수죠. 그리고 이번에는 mother, father, sister 등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말을 써봤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영어권 국가들은 가족관계 호칭이 우리만큼 복잡하지 않은데 이유는 엄마와 아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모두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언니, 오빠뿐 아니라 삼촌, 이모, 고모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에 따로 가족 호칭이 필요 없는 것이고 그래서 sister, brother, uncle, aunt 등과 같은 말들은 가족 호칭이 아니라 단순히 그 사람의 자격을 나타내는 말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 구태여 우리처럼 손 위냐 손 아래냐에 따라 누나와 여동생, 형과 남동생으로 구분할 필요 없이 여자 형제는 무조건 sister이라고 하면 되고 남자 형제는 무조건 brother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가와 친가도 따지지 않고 촌수와도 상관없이 친척 중에 부모 쪽 남자 어른이면 무조건 uncle이라고 하고 여자 어른은 무조건 aunt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식대로 영어로도 형, 누나, 오빠, 언니, 남동생, 여동생이라고 해야 하잖아요. 그럴 경우엔 일부러 서양식을 따를 필요 없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형, 누나, 오빠, 언니, 남동생, 여동생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일 외국인이 형이 무슨 말이냐고 물으면 그때 It means an elder brother in Korean 이라고 대답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어권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것을 서양식으로 다 바꿀 필요는 없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이 된장찌개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고 하시던데 영어로도 된장찌개는 된장찌개이고 영문으로는 된장찌개라고 써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문화와 관련된 말은 지역이나 민족 고유의 것이기 때문에 소리나는 그대로 쓰는 것이 올바른 겁니다. 지금 K-팝이나 한국 드라마 같은 한류의 영향으로 외국인들도 한국어의 가족 호칭에 대해 관심이 많고 특히 BTS와 같은 한국 보이그룹과 한국 드라마 남자 주인공의 영향으로 오빠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자분들 중에 아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한 10여 년쯤 전에 우연히 지인을 통해 말레이시아인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대뜸 저보고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무슨 말인지 아냐고 물었더니 그냥 한국 남자들은 모두 다 오빠래요. 사실 번역을 하다 보면 가족관계와 관련해서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요즘 우리도 엄마 친구를 이모라고 부르거나 식당에 밥 먹으러 가서도 이모 여기 돼지국밥 2개요 이런 식으로 주문하잖아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기 때문에 영어에서도 uncle과 aunt는 가족뿐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친구나 이웃집 아저씨와 아주머니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 작업을 진행하다 영문에 uncle이나 aunt가 나오면 살짝 고민이 되는 겁니다. 대체 이분들의 정체가 뭘까 하는 고민이죠. 그래서 번역할 때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데요. 번역을 하다 정체가 불명확한 uncle이나 aunt가 나타나면 일단 삼촌과 이모를 해석한 후 표시를 해두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체를 알게 되면 표시한 부분만 찾아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표시 안 해두면 나중에 일일이 찾아가며 고쳐야 하기 때문에 엄청 애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정체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엔 그냥 아무거나 붙입니다. 자, 이제 보호로 가볼까요? 위쪽에 a doctor부터 해서 아래로 쭉 나오는 단어들은 명사이고요. beautiful부터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doctor, student, teacher, boy, girl 등은 자주 나오는 단어라 알겠는데 vast은 처음 본 분들이 많으시죠? 영어로 vast은 수의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줄임말이거든요. 원래 단어는 veterinarian이거든요. 단어도 길고 강세를 제대로 발음해줘야 하기 때문에 발음도 어려운 표현인데 원어민들은 출신 지역이나 성향에 따라 veterinarian을 종종 veterinarian이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전만 보고 발음을 veterinarian이라고 익힌 분들은 원어민 발음이 제대로 안 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원어민 지네들도 단어가 길어서 발음하기 까다로우니까 전체적인 단어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일상적으로는 앞에 알파벳 3자만 따서 그냥 간단히 vet이라고 하는 건데요. 배트맨 할 때 그 bat과 발음이 비슷해도 전혀 다른 단어이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박쥐인 bat은 동물이고 bat은 동물을 치료하는 의사죠. bat을 외우기 어려운 분들은 bat을 치료하는 bat이라고 외우세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외웠는데 생각보다 효율이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어에는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쓸데없이 긴 단어가 2개 있는데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수의사를 뜻하는 veterinarian이고 다른 하나는 냉장고입니다. 영어로 냉장고를 refrigerator라고 하거든요. 우린 그냥 간단히 냉장고라고 하면 되지만 영어로는 refrigerator라고 해야 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줄여서 가운데 부분만 잘라 fridge라고 하는데 그러니 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refrigerator라는 단어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일상에서는 refrigerator라고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일단 a woman까지의 단어만을 사용하여 문장 5개를 만드세요. 제가 제시해드린 주어와 비동사와 명사 보호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시는 겁니다. 쉽죠? 간단히 I am a man, 나는 남자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셔도 되는 거예요. She's a man은 그녀는 사실 남자다인데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평범한 것보다는 재밌잖아요. 그리고 문장 연습용으로는 워드 프로그램이든 메모장이든 일반적인 공책이든 어떤 걸 사용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책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아날로그 감성인데요. 무언가를 머리로 생각해서 손으로 직접 쓰는 훈련을 할 경우 창의력을 포함한 두뇌 발달이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무언가를 적을 준비가 완료되면 지난번처럼 맨 위에다가 오늘 날짜를 쓰시고요. 그 아래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문장 5개를 쓰고 그 옆에다 나름대로의 해석을 쓰시면 됩니다. 해석은 항상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표현으로 쓴다는 거 아시죠? 이번에도 제가 먼저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a teacher. She is a girl. 수민 is a vet. My mother is an engineer. My sister is a boy. 하하, 맨 마지막 문장을 들은 원어민들 중에는 아마 Oh boy 혹은 Oh man 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말로 젠장, 제기랄, 어렵쇼? 저런 등에 해당하는 말이 영어로 boy나 man이거든요. 이거 처음 아셨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그런데 왜 girl이나 woman이라고는 하지 않을까요? 여기에도 당연히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 girl이나 woman은 boy나 man보다 발음하기가 어렵고요. 또한 발음이 boy나 man보다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전달력도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과거 서구 사회는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길 가다 싸움질하거나 사고를 치거나 희한한 행동을 하는 건 거의 다 남자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광경을 보고 어머 쟤 좀 봐 라고 하던 게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원어민과 함께 대화나 회의 같은 것을 진행할 때 무언가 안 좋은 걸 보고 놀라거나 짜증이 날 경우 Oh my god 같은 표현으로 괜히 믿지도 않는 신을 찾지 마시고 man이나 boy라고 해보세요. 그럼 원어민들은 도대체 저 사람이 저런 표현을 어떻게 알고 있지? 라는 표정을 지을 겁니다. 그리고 엔지니어의 경우 맨 앞에 사용된 알파벳 E가 모음으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관사가 on이 왔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앞에서 한번 설명드린 부분이죠. 오늘은 단어에 대한 설명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오늘 연습은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고 나머지 연습은 바로 이어서 1-2 문장 만들기 연습 2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번틀비를 통해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과 방식으로 수업이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출처는 번틀비입니다.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o be continued. I'll be back.